안녕하세요. 조지아 텍재료공학과에서 근무하는 장승순입니다. 지난 영상에서 인사드린 이후에 2주의 시간이 흘렀습니다. 그간 제 본업인 제 연구와 그리고 또 제가 가르치는 과목들을 또 준비해서 하느라고 제가 바빠서 지금에서야 인사를 드리게 되었습니다. 지난 시간부터는 각 대학의 교수 자리에 지원하기 위해서 교수 포지션에 지원하기 위해서 어떤 서류를 준비해야 될 것인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. 지난 시간에는 가장 첫 번째 서류라고 할 수 있는 커버 레터를 어떻게 준비할 것인가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고요. 오늘은 CV를 어떻게 준비할 것인가, 커리큘럼 비테라고 하죠. CV를 어떻게 준비할 것인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제출해야 될 교수 지원을 위한 패키지 서류를 다시 한번 보여드리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요. 지난번에 말씀드린 커버 레터는 어떤 것이었죠? 네, 커버 레터에서는 내가 교수 지원자로서 당신 학교의 그 과에 지원할 의사가 있고 이것을 위해서 나를 소개하는데 나는 어느 학교 그리고 어느 학교에서 학위를 받았고 그리고 어디에서 지금 연구를 하고 있으며 내 주요 연구 토픽은 어떤 것들이었고 주요 업적은 무엇이다. 그리고 내가 그 학교에 가서 기여하고 싶은 그런 여러 가지 바에 대해서 이제 이런 것들을 난 제시하고 싶다. 뭐 이런 그 요약이 잘 되어 있는 커버 레터를 준비해서 2장 또는 3장의 2페이지 또는 3페이지의 커버 레터를 이제 맨 앞에 두게 되죠. 그 다음에 오늘 말씀드릴 내용인 이제 커리큘럼 비테가 오고 뭐 그 이후에 계속 시간에 따라서 이제 Summary of Research Accomplishment 연구의 그 성취에 대한 그 요약 그리고 어떤 연구를 이제 앞으로 할 것인가에 대한 플랜 그리고 티칭은 어떻게 할 것인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이제 다 하나씩 다루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CV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기 전에 먼저 CV와 가장 많은 분들이 혼동을 하고 있는 레주메와의 비교를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. 레주메와 CV는 모두 다 내가 누구인지 소개하는 즉 자기를 잘 알리는 목적의 서류이고 그리고 그 레주메와 CV는 모두 다 그것을 받아서 보는 사람이 나를 높게 평가하도록 나를 잘 평가하도록 나를 바로 인식하도록 돕는 그런 인포메이션을 담고 있다는 면에 있어서 비슷한 면이 있습니다. 그리고 실제로 경력사항이 또 어느 정도 들어가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또 겹치는 부분이라고도 할 수도 있겠죠. 그렇다면 레주메와 CV는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? 어떤 분은 레주메는 짧고 CV는 길다라고 뭐 이렇게 아주 간략 단순하게 또 이렇게 정리를 해서 말씀을 하시기도 하는데 뭐 과히 틀린 말씀은 아닙니다. 실제로 그 목적에 맞추어서 잘 준비를 한다고 할 때 레주메는 길이가 한 페이지 또는 길어야 2페이지로 요약이 돼서 정리가 되는 반면에 CV는 그 양이 굉장히 방대해질 수가 있겠습니다. 이렇게 비슷한 목적을 갖고 있는 서류이지만 그 레주메는 짧고 CV는 그 내용이 많아서 길게 되는 데에는 그 목적을 위한 그, 그 구체적인 그 내용을 표기하는 방법이 다르기 때문인데요. 그것에 대해서 조금 더 말씀을 드려본다면 다음과 같이 정리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. 뭐 간단하게 먼저 말씀을 드려본다면 레주메는 그 나의 능력에 초점을 맞추어서 즉 capability와 competency에 초점을 맞추어서 작성을 하는 반면에 CV는 나의 업적과 그 업적을 통한 자격에 대해서 초점을 맞추는 그런 면이 이제 다르다고 할 수가 있겠는데요. 그래서 레주메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capability와 컴피턴시에 대해서 초점이 있다고 한다면 이제 CV는 achievement와 이제 credentials에 초점이 있다고 볼 수가 있겠죠. 그래서 레주메는 내가 어떠한 능력이 있는지를 보이는데 초점이 있기 때문에
내가 갖고 있는 교육과 학위 그리고 내가 그 과정에서 취득한 기술과 지식 그리고 또 실무에 대한 경험 이런 것들을 이렇게 요약해서 집약해서 이제 작성을 이제 하게 되겠죠. 그래서 내가 외국어를 많이 할 수 있다 그러면 그런 것에 대해서도 자세히 쓰게 되고 그리고 특별히 내가 IT 기술이나 뭐 여러 가지 기술에 대해서 또 구체적인 예를 들 수 있다면 나는 어떤 기술을 가지고 있다에 대해서도 쓸 수가 있겠습니다. 이에 반해서 CV는 나의 업적을 위주로 작성을 하기 때문에 나의 능력은 내가 나열하는, 내가 정리하는 업적과 또 경험에 자연스럽게 반영이 되도록 작성이 된다는 점에 있어서 레주메와 다르게 됩니다. 그래서 레주메는 직접적으로 내가 어떤 능력을 가지고 앞으로 무슨 일을 할 수 있다라는 것에 초점을 맞추어서 표현하고 CV는 내가 과거로부터 이러한 업적들을 가지고 있다라는 것을 표현함으로써 내가 또한 무엇을 할 수 있는가에 대해서 자연스럽게 그 안에서 또 표현할 수, 간접적인 표현을 할 수가 있는 것이겠죠. 조금 더 구체적인 예를 들어서 말씀을 드려본다면 레주메에서는 예를 들어서 국제 무역 업무와 관련해서 필요한 능력, 즉 내가 외국어를 아까 말씀드린 대로 외국어를 잘한다 또는 무역과 관련된 여러 가지 법적인 지식을 갖고 있다고 한다면 그것을 구체적으로 이제 직접 쓰는 것입니다. 그리고 또 IT 분야에서 작성하는 레주메라고 한다면 내가 뭐 네트워크에 대한 기술이 있고 또는 지식이 있어서 어떤 시스템을 내가 이제 매니지를 할 수 있다라든가 하는 조금 더 테크니컬한 그런 내용들을 포함해서 어필을 하게 되죠. 이에 반해서 CV는 내가 비슷한 내용이지만 내가 어느 연도에 걸쳐서 몇 년에 걸쳐서 내가 어떤 일들을 해서 어떤 결과를 얻었고 또 내가 그 이후에 또 다른 일들을 함으로써 또 어떤 또 다른 업적들을 내가 갖게 되었다. 이런 업적들 위주의 그 정보를 이제 나열을 하게 되어서 이 사람이 이런 업적과 이런 경험이 있다면 당연히 지금 또 우리가 생각하는 우리가 또 필요로 하는 그런 일들을 할 수 있겠구나라는 그 인식을 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이 되겠죠. 그렇게 볼 때 미국의 대학에 교수로 지원하는 지원자의 CV에는 어떤 내용들이 담기게 될까요? 당연히 그 교수로서 가지고 있어야 될 여러 가지 능력이나 소양에 대해서 표현할 수 있는 그런 업적에 대해서 이제 그 내용을 쓰게 되겠죠. 예를 들어서 이제 연구다 그러면은 내가 어떤 연구를 했었고 그 연구의 결과 어떤 업적으로서 어떤 논문들을 이제 퍼블리케이션을 만들 수가 있었다. 이런 내용들을 이제 쓰게 되겠고요. 그리고 티칭에 또 경험이 있다면 내가 어떤 과목을 몇 년에 걸쳐서 가르쳤고 그것에 대해서 학생들의 이벨리에이션은 어떠하였다. 뭐 이런 내용을 또 정리를 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. 그래서 나중에 구체적인 그 CV의 그 스트럭처에 대해서 또 화면을 통해서 함께 보면서 말씀을 또 나눌 텐데요. 그렇기 때문에 CV는 자신이 여태까지 해왔던 일들을 잘 설득력 있게 요약해서 이제 정리를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 양이 앞에서 한 페이지 또는 두 페이지로 정리되는 레주메에 비해서 상당히 방대해질 수밖에 없습니다. 저는 과연 과거에 어떻게 CV를 작성했는가 이렇게 돌아보는 마음으로 한번 찾아서 살펴보았는데요. 교수직을 지원할 때 제 CV는 한 12페이지 정도의 분량을 가지고 있었습니다. 그런데 5년 정도가 지나서 제가 테뉴어 심사를 받기 위해서 제출한 CV는 21페이지 그리고 최근에 다시금 또 어떤 다른 목적으로 CV를 작성을 해서 다시 이제 리뉴를 했는데 페이지 수가 거의 60페이지가 되더군요. 그래서 CV는 그 사람의 어떤 분야에서의 그 경력이 이제 시간이 따라서 길어질수록 그 업적의 내용이나 활동의 내용들이 이제 많아지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그 양이 이제 따라서 길어지게 되는 것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. 네, 그러면 이제
그 구체적인 그 구조 CV를 작성할 때 들어간 항목들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. 지금 이 예는 조지아텍에서 이제 사용하고 있는 공통적인 양식을 하나 예로서 보여드린 것이고요. 이것이 어떤 꼭 따라야 될 그런 포맷은 아니고 우리들이 또 다른 학교 또는 또 다른 커뮤니티에서 또 많이 사용하고 있는 CV의 그 스트럭처가 있다면 그것을 가져다가 쓰셔도 무방하겠습니다. 순서를 보면요, 맨 위에 이제 earned degrees에서 어떤 학위가 교육에 따라서 어떤 학위들이 있는지, 그래서 배첼러는 또는 마스터 디그리가 있다면 또 어디에서, 그리고 또 PhD는 어디에서, 이렇게 이제 요약을 하시면 되겠습니다. 그리고 employment history에는 이제 포스닥 경력이 있으시다면 그 포스닥 경력은 어디에서 어느 교수님과 함께 연구를 하면서 이제 내가 그 경력을 갖고 있다라는 것을 쓰시면 되고요. 그리고 실제로 학교를 떠나서 또 회사, 인더스트리에서 또 어떤 경험이 있으시다면, 그리고 또는 국립연구소 등에서 경험이 있으시다면 그 내용도 여기에다가 시간 순서대로 쓰시면 되겠습니다. 그런데 그 시간 순서라는 것은 시간이 지나는 순서로 가장 이른 시점에 있는 것을 위에다 쓰시고 나중에 있는 것을 밑에다가 쓰는 그런 방식도 있고, 역순으로 가장 최근의 것을 위에다가 쓰는 방식도 있습니다. 그것은 뭐 정해져 있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선택을 하셔서 쓰시면 되겠고요. 그러나 일본에서 earned degree를 시간의 순서대로 했다면 뭐 컨시스턴트하게 2번 항목에서 그 경력 사항을 그 employment history에 쓰실 때에도 그것에 맞춰서 쓰시는 것이 뭐 일관성이 있어 보이고 좋겠죠. 네, 그러나 그것도 역시 어떤 뭐 정해져 있는 룰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. 그다음에 세 번째 섹션에서는 어떤 수상 경력 등을 이제 요약해서 쓰게 되겠고요. 그리고 네 번째 섹션에서는 드디어 이제 리서치와 스콜러십 그리고 크리에이티브 액티비티스를 요약하게 되는데, 가장 중요한 것은 이제 역시 자기가 학위 과정 그리고 포스닥 과정에서 작성한 논문들, 특별히 그 리뷰를 피어 리뷰를 받아서 퍼블리케이션을 하게 된 그 논문들을 이제 요약해서 정리하는 것, 그리고 특별히 여기 A에서는 어떤 책을 자기 분야에서 관련된 책을 썼다든가 또는 어떤 한 책에 어떤 한 챕터를 자기가 썼다든가 하는 것들을 정리하면 되겠고요. 그리고 방금 말씀드린 논문에 대해서는 이제 그 다음 항목인 B 항목에서 이제 요약을 하시면 되겠습니다. 그리고 뭐 그 외에 그 어떤 피어 리뷰에 의해서 이제 심사를 받는 학술 논문이 아닌 다른 퍼블리케이션, 즉 어떤 그 매거진에 쓰는 어떤 에세이라든지 테크니컬 에세이라든지 뭐 하는 내용이 있다면 그것은 이제 다 그 섹션 C에 그 C 항목에서 쓰시면 되겠고요. 그리고 그 다음으로는 또 다음으로 중요한 것이 학회에서의 발표 경력들을 이제 D에다가 쓰시면 되겠습니다. 그리고 포스닥으로 가끔 어떤 분들은 그 리서치 그랜트를 받는 그런 경험들을 갖고 계신 분들이 있는데, 그것은 또 이렇게 따로 또 정리를 하시면 되겠고요. 그래서 포스닥을 위한 리서치 그랜트가 뭐 NSF라든가 또는 DOE라든가 하는 Federal Funding Agency에서 이제 주어질 경우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 있다면 당연히 잊지 말고 꼭 작성을 하셔야겠죠. 그리고 그 외에 다른 어떤 scholarly and creative accomplishments라고 하는 것들을 또 여기다가 정리를 이제 하시면 되겠습니다. 그 other scholarly and creative accomplishments라면 예를 들어서 어떤 것이 있을 수 있을까요? 포스닥으로서 또는 박사 과정의 말년에 해당하는 그 대학원생으로서 자신이 아주 독창적으로 개발한 그런 연구 방법론이나 어떤 그 결과들이 있다면 그것들을 워크숍의 형태로 또는 심포지움의 형태로 되어 있는 어떤 모임에서 그 모임을 실제로 자기가 포스닥이지만 또는 박사과정 말년차의 대학원생이지만 자신이 주도를 해서 오거나이즈를 해서 또 할 수도 있는 경우가 가끔 있습니다. 또 그런 자기 컨트리뷰션 했다면
그런 부분들을 잊지 말고 여기서도 요약을 하게 되고요. 그 다음에 있는 societal and policy impacts라고 한다는 것은 자신이 속한 학계 또는 그 학계를 넘어서서 좀 더 일반적이고 브로드한 그런 그 어떤 학교의 어떤 캠퍼스 커뮤니티라든가 또는 과학 일반에 있어서 국회의 팔로시를 만드는 거라든가 또는 그 학계의 팔로시를 만드는 데 있어서 자신의 의견이 또 받아들여져서 뭔가가 또 만들어졌다면 그런 내용을 또 정리하는 것이 그 항목 G에서 이제 또 요약이 될 수가 있겠고요. 그 다음에 other professional activity가 또 있다면 그런 것도 또 쓰면 되겠습니다. 어, 그 다음에는 이제 education에 대해서 이제 작성을 하게 되는데 여기서의 education은 아무래도 교수님들이 주로 여기에 작성을 이제 할 수가 있겠죠. 어떤 과목을 이제 가르쳐 왔는지 그리고 학생들을 어떻게 또 지도해 왔는지 그리고 교육에 있어서의 어떤 혁신적인 그런 것들을 또 한 적이 있다면 또 그것은 무엇이었는지 이런 걸 쓰는데 그래서 에듀케이션에 대한 부분은 이제 주로 이제 이미 교수가 되신 분들이 쓰는 부분이라고 볼 수도 있어서 특별히 쓰실 것이 없다면 생략해도 되겠습니다. 그리고 마지막에 있는 서비스도 역시 이미 교수가 되신 분들, 교수로서 활동하고 계신 분들이 professional contribution이라든가 public and community service 그리고 institute contribution에 대해서 또 쓰실 수가 있는데 뭐 여기서 그냥 궁금하실까 봐 말씀을 드린다면 어떤 커미티 등을 통해서 봉사 활동을 하는 거죠. 서비스라는 것을 간단히 봉사 활동으로 말씀드린다면 프로페셔널한 자신의 지식이나 역할을 통해서 이제 커미티를 통한 활동을 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. 그래서 이 서비스 섹션도 교수를 지원하는 입장에 있는 분으로서는 작성을 이제 하실 것이 없다면 이제 생략을 하셔도 되겠습니다. 네, 오늘은 CV에 대해서 또 말씀을 드렸는데요. 이렇게 항목을 이렇게 쭉 소개를 하면서 그 어떤 구조를 갖고 있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뭐 좀 더 구체적인 실례를 통해서 예를 들어서 뭐 제 거라도 좀 보여드리면서 어, 이제 말씀을 드리면 더욱 좋겠는데 또 저의 어떤 특정한 내용들이 들어가 있어서 그것이 또뭐 본의 아니게 또 이것이 오해를 받을 소지도 있고 해서 제가 제 거를 직접 보여드리지는 않고요. 그러나 혹시 조금 더 이 부분에 대해서 자세한 내용을 알고 싶다는 그런 마음이 드신다면 주저없이 저한테 연락을 주시면 제가 또 따로 말씀을 서로 나눌 수 있는 기회를 갖도록 하겠습니다. 실제로 제가 계속 이렇게 또 일을 하는 가운데에서 많은 분들의 CV나 또는 이 지원 서류 패키지들을 제가 이렇게 함께 보면서 또 제가 갖고 있는 생각을 말씀드리고 이렇게 또 향상될 수 있도록 도와오는 그런 일들을 해왔기 때문에 제가 뭐 시간이 아주 많이 드는 만큼 많은 분들이 저한테 말씀을 하신다면야 뭐 제가 또 그것을 위해서 따로 계획을 가져야겠지만 지금으로서는 뭐 그 정도까지는 아니기 때문에 궁금하신 바가 있다면 알려주시면 제가 성심성의껏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네, 오늘은 또 여기까지 또 말씀을 드리고 이제 동영상을 마치려고 합니다. 다음 영상에서 또 계속 그 뒤에 있는 항목을 가지고 서류를 가지고 또 말씀을 드리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. 네, 영상 보아주셔서 감사하고요. 네, 다음에 또 인사드리죠. 네, 감사합니다.